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 지금 민심은 사실은 이춘석이 의원 건으로 굉장히 많이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이제 사설의 제목이 이춘석 의혹 야당 추천이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야당 추천 특검이 예, 수사를 안 그래도 해야 이 사실 제일 위에 그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 그걸 읽어보면서 뭐 이런 걸 또 사실 제일 위에 같이 해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할 말은 해야죠. 조선일보가. 예, 그런데 네. 그것뿐 아니라 일면에 왜 조그맣게 몇 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네. 팔면봉, 네. 팔면봉이죠. 네. 팔면봉 외에도 또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회에 과연 이춘석 뿐이겠느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예. 아니 이 휴대폰을 들고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그 외국에는 학교에도 이 휴대폰 못 들고 들어가고 네. 법정에도 못 들고 들어가는 나라들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법정에는 당연히 들고 들어갑니다. 그럼 판사들이 어디 휴대폰 소리 울리면 한 번 더 울리면 쫓아내겠습니다. 뭐 이런 경고도 하고 네. 이게 아무리 그 미리 경고를 해도 이걸 뭐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라랑 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재판 한참 하는 중에 휴대폰 소리 들리면 아주 뭐 귀함할 일이죠. 이런데 의원들이 그 안에서 그것도 당 지도부가 바로 카메라 밑에 있잖아요. 당 지도부는 예.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선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고 뭐 열심히 뭐 또 이러면 찍히는 줄 알고 일부러 일하는 노출하는 권모 씨가 있었죠. 그래서 체리 따봉 사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춘석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법안 발의를 한 것과도 또 연결성이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범죄죠. 뭐냐면은 단순한 이해 충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5%를 그 AI 기업체에다가 이 지원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래서 그 예산을 쓴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산을 쓴다는 거는 거기에 그걸 실행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을 일부 따먹는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법안을 지금 정부 발의를 또는 국민 세금인 했는데 거고. 이 법안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모든 것을 이제 총괄을 했는데 거기에 1호 법안이에요. 그게 그 1호 법안이고 그 국가 예산의 5%를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수혜주로 뭐가 가장 강력하게 떠오릅니까? 네이버잖아요. 그 주식을 지금 사고 판 이 의혹이 지금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그 주식 발표를 앞두고 저 국가대표 AI로 선정되는 그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의혹과 더불어서 이미 자기가 몸담았던 경제 2분과 과장이었나요? 거기에서 다뤘던 주제에 관련한 그 종목을 또 샀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여러 겹으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 대표적으로 네. 그 AI에 관련된 게 LG CNS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네. 네이버인데 돈을 정권사에서 빌려서 샀어요. 네. 확신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는 60%입니까 62%입니까 뭐 네. 정확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상승을 했어요. 네, 6%. 6%. 아 60% 올랐다니까. 그날 당일. 하루 당일. 당일 오른 건 그래 네. 올라고. 예, 네. 예. 예, 그 하여튼 이춘석하고 좀 우리가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네. 이춘석이라는 맞습니다. 발음을 하니까 네. 처음에 저는 신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점이 하나 있는 네. 거 한참 뒤에 확인을 했는데 깠다가 뭐 오타 나갑니다. 네. 그거. 아, 이준석 의원이 언제 네. 언제 민주당에 들어갔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이춘석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제 그 정부 예산 중에 이 기업에게 과학 분야 연구 개발할 때 5%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네.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AI 개발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을 5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 5곳 국가대표로 선정된 기업에 네이버, 그다음에 LG CNS 뭐 그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로 선정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이춘석이 그걸 거래를 하다가 딱 들통이 났는데 이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이해 충돌의 혐의는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네. 그게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확실히 이미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의 대통령 그 공약이었고 네. 이 공약 그래서 사항이란 이제 말이에요. 이 공약은 당시에 뭐 여야 후보 어느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이제 그 AI에 대한 중점적인 공약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바람을 올라타고 권력형 비리의 그 한 중심에 이춘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제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이런 일들은요. 그 우리가 어떤 처단을 하기 위해서 그 간단합니다. 이게 검찰에 묻고 법원에 물을 필요 없어요. AI에 물어보면 됩니다. AI에 물어보면 당장 단두대에 올려서 잘라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역사적 모든 사실을 AI에 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것을 훔쳐간 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AI에 딱 물어보면 AI 답변은 역사적으로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 단두대의 진실, 기요틴의 진실은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린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이 이 기요틴이라는 그 닥터가 사실은 그 단두대를 만들 때 그 글을 읽어보니까 가장 고통 없이 이 죽이는 방법을 처형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죄수에게 은전을 베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게 단두대였어요, 사실. 예, 그 전에는 프랑스에서는 도끼로 그리고 우리가 사형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국에서는 정말 잔인했죠. 고통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고통을 주느냐 문제인데 이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포를 뜨는 그 형식을 취했거든요. 사람을 묶어놓고 생사람을 사시미를 이제 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록상 4,000불이 최고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혈관을 다치지 않고 4,000불을 떼내려고 하면 엄청난 거죠. 기절을 100분도 넘게 기절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가 죽으려고 하면 또 너무 쉽게 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그런 말이 있다시피 그런가 하면은 또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이 의외로 너무나 어렵고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그래서 왜 일본에서 그 일본 칼로 죄수들을 구덩이 앞에서 목을 칠 때 어설픈 이 집행인이 그거 하면은 한 번에 그걸 처리를 못하면 구덩이까지 따라 내려가서 그것을 뭐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기록에도 남아 있고 소설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그건데 뭐 지금 저희 얘기가 격가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단두대라는 건 그 단두대를 만든 기요틴 박사도 그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역사라는 건 아마도 냉정하게 이 흐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 그 이재명 정권에서도 아니 그 이전에 모든 권력이 다 귀담아 드려야 될 얘기예요. 그 길로틴을 만든 기요틴 박사가 결국 길로틴에 죽었다 하는 말을 그 권력의 행사는 참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접시물에 아까 뭐 빠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접시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습니까? 예, 모 전지회사 상속자 이 배우하고 그때 영문이 났고 로켓 전지 아주 오래전 얘기죠. 로켓 전지. 예, 벌써 60년이 된 얘기입니다. 트란지스터 라디오에다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 창업자의 그 아드님이었는데 이 모 배우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여배우와 여문이 나서 007 가방 안에 현찰을 가득 넣고 그때 현찰 가득 넣었다면 1억이랍니다. 그 가득 넣고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돈 막 뿌리고 한 친구인데 1m밖에 수심 1m밖에 안 되는 물에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말이 나왔죠. 예, 이런 잔문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게 현안으로 좀 자꾸 들어가 보고 싶어서 자꾸 변호사님 글로 끌고 가고 싶은데
이춘석 의원 건을 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 속도감에 되게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사실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 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국힘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속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는데 왜냐하면 그 선출된 의원을 일테면 비례대표로 이제 뭐 당을 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 꿔준 의원이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갖고 이제 개기다가 제명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 선출된 현직 의원을 제명시키는 거는 굉장히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저께 밤부터 해서 뭐 이를테면 탈당, 제명 이게 굉장히 몇 시간 만에 12시간 안에 아주 급박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 속도가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게 결국은 게이트로 확산될까 봐 미리 꼬리를 자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딱 두 가지 원인일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본인이 탈당하니까 야 그만은 안 돼. 막 제명하고 정청래가 내가 이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런 일이 네. 벌어진데 고기를 못 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난 여기에는 그리고 추미애를 갑자기 그 법사위원장 후임자로 앉혔잖아요. 이 첫 번째는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기어 오르지 마라.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게 주식 거래를 하고 이해 충돌이 되는 문제가 이춘석 한 명뿐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꼬리도 아닙니다. 꼬리 네. 끝을 자른 거예요 지금. 네. 이 보이지 마라, 감춰라, 끝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그 언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그 유튜버 김우준 씨가 붕 뜨면서 이번에 당권 경쟁을 놓고 이게 지금은 명심이 문제가 아니고 의심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춘석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명심의 그 존엄함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아마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그 국정기획위에서 잘라라. 그 얘기부터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요사이 명심이 무서운 게요. 지금 포스코 이현씨 있잖아요. 사고 올해 4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딱 그 명심에서 나올 말이 그거잖아요. 회사를 면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입에서 함부로 그런 말이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을 마구마구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심의 어떤 삼엄함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꽤 나는 갈 것 아니냐. 그리고 이춘석은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제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의원에서 제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징계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네. 중에 가장 논란이 된 사람이 저만한 때는 이준석입니다. 그렇죠. 나는 불똥이 그까지 다 튄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윤리위가 만들어졌는데 아마 2-3명을 본보기로 잘라서 우리 정치를 이렇게 순화시킨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건데 의원을 제명하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워낙 적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예. 3분의 2 확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보할 수도 있다. 예, 적을 워낙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누가요? 다들 서로 간에. 아니요, 저는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 차모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인데요. 이 이춘석 의원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전북 지역에 유력한 그런 정치인의 저 선거 과정도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서 많이 도와줬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를테면은 이 차보좌관 리스트 같은 것들이 저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이 전북 지역을 바탕으로 해갖고 거의 뭐 20년 이상 그 보좌관 일을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 형님의 어려운 이야기, 저 의원님의 그렇지. 어려운 사정 예, 이런 예. 것들을 쫙 봐줬는데
이런 사람의 리스트를 까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지금 그 유난히 이제 이 전북 출신들이 호남 출신들이 지금 이 정부의 저 정권의 장관으로도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북 출신 네. 장관만 4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이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묵을 수는 없는데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전북 출신 장관은 정동영, 네. 안규백, 네. 김윤덕, 그다음에 조현 이렇게 네. 4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차 머시기 이 보좌관하고 네. 뭔가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미지는 전주에서 여고를 나왔고 전주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 기반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그 이 어둠 속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대신해준 부분이 예. 없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만약 끌려 나오면 이번에 가령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주식 거래를 하게 만들 정도로 또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미진의 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 차 보좌관 같은 경우는 기사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름을 얘기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어쨌든 전북의 명태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전북의 명태균이 네. 호명 좋네요. 네. 네. 전북의 명태균. 명태균도 처음에 거론됐을 때는 네. 그냥 김영선 전 의원 뭐 한 명 정도였는데 네.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계속 네. 딸려 나오죠. 이 고구마 줄기거든요. 예, 예. 캐면 드디어 이 뭐 홍준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오세훈까지 다 예. 줄줄이 걸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면 예. 그것은 이춘석이 꼬리인 것이 아니라 차 보좌관이 꼬리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거기를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이제 차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 헛소리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들이 자기 이익과도 같이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의원직 제명까지는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조금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수사를 똑바로 하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경찰이 지금 수사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수사 똑바로 해라 네. 막 이러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네.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말고도 가령 성남의 정자동 호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단위 액수를 치면 지금 돈 1억 원 정도의 주식 거래를 한 그 물론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단위가 다르잖아요. 뒤에 공짜가 붙는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그 썸기게 해 이럴 때는 사실은 가슴을 쓰러내리는 게 있는 거지. 이런 게 자꾸 터져 나오면 결국은 그 여파가 예. 그 본인이 상처에게도 미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나는 응급을 안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나는 응급을 차라리 안 하겠어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허물은 모른 척하고 남의 거에 이제 지적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사건을 그냥 가져와서 나도 뭐 물론 그런 뭐 누명을 쓴 적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깔면서 한단 말이죠. 그건 다 그래요. 모든 권력이 네. 난 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가령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본인이 가령 어떻게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만약 생각을 했다면 네.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그 권력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그런 데 있어서 무덤덤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뭐 그분은 솔직히 그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데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중에 그 이춘석이 이제 들통이 난 것이
1억 원 규모의 이제 거래를 하던 것이 휴대폰으로 딱 보였는데 저희가 그 예전에 경찰서에서 이 노름꾼들 잡아다가 수사할 때 보면은 고스톱 몇 판 했어? 뭐 가령 뭐 30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판에 노름 돈이 얼마쯤 보여? 그러면 이제 그 한 판에 5억 원 돈 있으면 곱하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 그 아지트에서 며칠 동안 노름했어? 그럼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2번 하면은 그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루에 이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얼마쯤 걸린다. 곱하기 몇 회 이래서 저도 한돈 계산을 하죠. 이춘석 의원이 그날 하루만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휴대폰에 보이는 것이 1억이면 열흘이면 10억이고 1년이 한 달이면 30억이고 예를 들면 옛날 수사 말이에요. 결과 발표하듯이 1년이면 300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령 특검이 발동될지 안 될지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네. 그 수사를 하기에 따라서 그 규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1억 투자한 걸 가지고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혹시 있을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요사이 또 하나 놀라운 게요. 나는 그 과학기기 중에서 카메라가 정말 발달했다. 네, 놀랍습니다. 이게 멀리서 찍는데 아주 그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 다들 기억하시겠죠. 뭐 이건 얘기를 해도 되시 싶고요. 정대철 의원님 자제분이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 성함을 안 밝히게 해요. 이 중국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는 단골 여자집에 술집 마담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찍힌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그 이 사법 사건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모 방송국에서 저쪽 다리 끝에 있는 경찰차가 이 과속으로 가는 차를 단속을 해서 이게 그때 운전면허증 주세요 이러면 돈을 밑에 붙여서 주면 돈을 쓱 빼서 장화 속에 넣는 그게 찍힌 거예요. 네, 그걸 네. 보도를 했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경찰하고 이 방송국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옛날 서대문 경찰서 지금 아마 경찰청 협회에 있었는데 네. 옛날 지금도 그 자리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서대문 경찰서. 거기에 네. 바로 앞에 그 마당 옆에 강력계가 있었어요. 네. 강력계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주 멀리서 카메라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네. 한밤중에 거기서 고수업을 치고 있는데 아하. 누가 청단을 들고 있고 누가 홍단을 들고 있고 보인단 말이에요. 당직자들이 치고 있는데 예. 그걸 두드리는 걸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찍어놨고. 어머나. 그 ENG 카메라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네. 내가 그 사건에 당시에 그 계장을 내가 변호를 했었어요. 그때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강력계 계장이 그러니까 예. 고집을 치고 있었구나. 예. 그 잠깐 쉰다고 세상에, 두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예. 이 경찰하고 그 방송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경찰 이 방송국에 급하게 들어가는 이 비상이 걸려갖고 급하게 들어가는 이 기자를 사회부 차장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한 겁니다. 나 이거 방송국에 사회부 차장이 내려주니까 사회부 차장이 뭐고 상관없으면 내리세요. 막 이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제대로 보복을 하면 하겠다. 그래서 한번 장화 속에 돈 넣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이래서 그것까지 연달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나가버린 거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정기획위를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잠시 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이 지금 100명으로 당초에 이제 알려졌었어요. 네. 100명이면 정말 큰 조직이잖아요. 그 진수조사 할 수 있습니까? 예. 100명이고 그 경제분과 같은 데는 2분과가 굉장히 기획분과가 17명, 네. 경제 1분과가 12명, 경제 2분과가 1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실은 규모군요. 경제 1분과 2분과를 합치면 29명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 1분과 2분과를 합치면은 28명이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경제 쪽에 더 많이 이제 비중을 뒀다 하는 게 있거든요. 정치행정분과가 14명, 외교안보분과가 12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제 2분과가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이한주
저 네. 교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한주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실은 경제 2분과 여기가 워낙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AI 이 분야를 그 집중적으로 저 다뤘던 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거기에 위원장이었던 2분과의 분과장이었던 이춘석 뿐이겠느냐 하는 건 뭐 너무나 타당한 의심이고 네. 요거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썼고 국힘에서 바로 지금 오늘 잠시 전에 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인공지능이 지금 전 세계가 경쟁을 붙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은 이 HBM 인공지능의 핵심이 HBM 메모리 반도체란 말이에요.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R&D에 대한 앞으로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재명이 그렇게 공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이제 한다. 이걸 발의를 법안 발의를 한 거예요. 이춘석이가 네. 법안 발의해놓고 지가 주식을 다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앞에. 네. 이건요 사실은 정말 단두대감이에요. 그냥 이걸 국회의원 제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범죄입니다. 네. 엄청난 범죄예요. 이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그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10분 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춘석이 그 이 차명 거래를 한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거기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미래에셋에 가면 이자가 거래했던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이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LG, CNS 여기에 거래 총액이 얼마인지 몇 차례 거래를 했는지 이거 빨리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하는 게요.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건강문에 맡기면요. 예. 건강문 인력으로 딱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옵니다. 그럼요. 자, 찾으면 제가 해봐서 합니다. 이거 매일 예. 제가 집안 일 때문에 제가 거래한 내역 매월 며칠 일일부터 매월 며칠까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0.1초 만에 단추 하나 누르면 쫙 나옵니다. 딱 그러니까 이게 그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찾기가 네. 이제 힘든 거죠. 아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그 위원회 차원인데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완전히 픽스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자체에서 실제로는 정말 행정부의 일과 입법부의 일을 정말 통틀어서 같이 거중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야 이거 요 정책 나가면 네이버가 뜬다, 요 정책 나가면 카카오가 뜬다, 요 정책은 저 다른 무슨 뭐 SK의 그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거는 정말 아이, 그럼요. 선수들은 보면은 다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주제를 다루는 순간 요거는 어느 기업의 호재다라는 걸 너무나 아이, 잘 알 수 그럼요. 있었던 거죠.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